안녕하세요. 서주영입니다. 글로벌 B2C 오픈마켓은요, 정말 눈이 부시게 눈이 팡팡팡팡 돌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아마존, 이베이, 라자다, 쇼피 이런 오픈마켓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또 어디가 빠르게 변하느냐? 그들의 파트너사이고 또 우리의 파트너사인 핀테크 기업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요니아의 2021년 회원 가입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변화 부분을 좀 더 중점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1994년에 설립이 돼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우리 쇼피는 201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건 우리 한국의 아마존 셀러들이 아마존에 몇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했는지 아십니까? 2015년부터예요. 그러면 199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우리는 2015년부터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아마존이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에 가입을 하려면 미국 내 은행 계정을 회원 가입 시에 제공을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은행 계정을 사인하고 텄어야 됐기 때문에 텄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개설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존에 가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죠. 그런데 왜 2015년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페이오니아나 월드퍼스트 같은 곳에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본물을 타고 시작이 됐죠. 결국 그들이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방, 우리 사무실에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페오니아를 비롯한 여러 이렇게 핀테크 기업들은요, 우리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혹시라도 또 핀테크 기업이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개념 정도만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핀테크라고 하는 거는 FINTECH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줄임말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거든요. Finance라고 하는 금융과 Technology라고 하는 기술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Financial Technology인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핀테크라고 해요. 이 핀테크 기업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바일이라던가 SNS라던가 빅데이터라던가 이런 그 첨단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인데요. 금융과 IT가 융합이 된 거, 이걸 우리 한국 분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곳은 모바일 뱅킹, 지금 요즘에 우리 많이 하시고 계시죠? 모바일 뱅킹이나 앱카드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념만 딱 훑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글로벌 셀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핀테크 기업은 어디일까? 그건 아마도 페이팔과 페이오니아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월드퍼스트도 있고 또 핑퐁도 있고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페이팔은 이베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팔은 말씀드리지 않고 페이오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페이오니아는 아마존, 쇼피, 라자다, C디스카운트, 뉴에그, 블라블라블라블라 정말 많은 해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쇼피 같은 경우는 아예 페이오니아랑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런 그 페이오니아에 회원가입을 하고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요. 그동안 진짜 쉬웠어요. 물론 지금도 쉬워요. 4단계면 끝나기는 하는데 올해 드디어 2021년에 가입 단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 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특히 아마존이 회원 가입하기가 정말 까칠하잖아요.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 아마존의 그 까다로운 가입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문서가 가상계좌에서 나오고 또 대부분이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혼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가입 절차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페이오니아에 회원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다가 또 제가 관련한 사이트들의 링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입력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시작을 하시면 고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1,000의 결제를 받으시면 페이오니아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50를 넣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 시에 이 링크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 그런 거 귀찮아 그럼 그냥 payonia.com 이렇게 시작하셔서 진행하셔도 돼요. 다만 그럴 때는 리워드 $50는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다 외국계 기업들이잖아요. 외국계 기업들은 사실 익스플로러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최적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회원 가입을 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화면에서 보면서 할 건데요. 저는 가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제출은 못해요. 그래서 앞부분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뒷부분은 제가 미리 캡처를 떠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페이지입니다. 실제 페이지에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거나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이 화면에 들어와집니다. 페이오니아 메인 화면이에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입하고 $50 받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입하고 $50 받기 이 의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단계에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개인, 기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가끔 이 단계로 오지 않고 어떤 단계로 또 갈 수 있냐면 요 참고 삼아 참고하시라고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화면. 비즈니스 타입을 선택하세요. 혹은 또 월 평균 수입이 얼마 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이 만약에 노출이 되신다면 뭘 선택하시냐면 현재 활동 중인 비즈니스 유형을 선택하세요. 여기에서는 이커머스 셀러 및 수출 기업체로 선택을 하시고 월 평균 수입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거 하실 때 커밍하나 하지 마세요. 그냥 비즈니스 준비 중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입 진행하기를 누르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과 똑같이 보여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오니아는요, 총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4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비즈니스 유형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을 선택을 할 거냐, 기업을 선택할 거냐예요. 요즘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은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 자체가 없는 순수 자연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지 아니하신 자연인, 그런 개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페이오니아에서 개인으로 가입을 하는 우리 아마존 셀러의 경우는 혹은 쇼피 셀러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 개인을 놓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자, 회사 세부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회사의 법적 이름 기재해 주세요. 사업 법인의 종류 선택해 주세요. 막 이렇게 디폴트로 기본으로 한글로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재를 하실 때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당 항목은 영문으로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비록 친절하게 설명은 한글로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입은 영문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법적 이름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범을 진행을 할게요. 우리 회사 팸 글로벌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기업에는 해당되는 게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 대표님, 저희 회사는요, 영문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M 글로벌, 예를 들어서 FAM 글로벌 IN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재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어떤 분은 대표님, 저희는요 회사명 뒤에 CO LTD라고 붙어 있습니다. 컴퍼니 리미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기재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법인이시라 하더라도 CO LTD 기재하지 마시고, 혹은 INC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 기재하지 마세요. 그냥 회사명만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주식회사거든요. 그런데 가입을 할 때 그냥 FAM 글로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 법인의 종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위에 뭐 개인 소유 법인, 개인 사업자, 유한회사, 주식회사 막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쭈루룩 있는데 그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거를 고르세요. 자, 또 두 가지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주식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인데 영문으로는 COLTD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기업체분들이 거의 대부분 COLTD로 신청을 많이 했었어요. 영국식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미국식으로 해서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그냥 INC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INC겠지만, 회사가 오래되신 분들은 COLTD일 수 있어요.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COLTD라고 사업자 등록증, 영문 사업자 등록증상에 COLTD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그냥 주식회사 INC 선택하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저도 주식회사 이걸 선택해야 되지만 뭘 선택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냐면, 개인 사업자로 먼저 한번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잠깐만. 여기에 개인 소유 법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개인 소유 법인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개인 소유 법인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법인회사는 법인이에요. 법인은 법인인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이런 것들이 아닌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는 곳들 중에는 개인 사업자 아니면 거의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 법인은 머릿속에서 이거 보지도 마시고 그냥 지워버리시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 사업자 혹은 주식회사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웹사이트는 선택사항이라서 기재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저는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있으니까 fam.co.kr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공인대리인의 세부정보라고 돼 있죠. 이거를 기재하실 때 여기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이름은 원래는 직원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 이렇게 다른 사이트 뭐 관리자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표자명 적으시면 좋겠어요. 대표님의 이름을 꼭 적어주시는데, 여기는 이름과 성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반드시 이름만 적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름을 적으실 때에는 대문자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권이랑 똑같이 기재를 해주세요. 여권명과 똑같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성에는 저는 서니까 SEO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를 해야죠. 이때 이 이메일 주소는요, 아마존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메일 주소와 똑같이, 다시 한번 아마존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메일 주소와 똑같이 기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테스트로 시범 삼아 하는 겁니다. fam@gmail.com 이렇게 기재를 하고 한 번 더 기재를 하겠습니다. gmail.com. 그리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생년월일 대표님 거 하시라고 했죠. 자,
1998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998년 4월 28일 오늘 날짜 이렇게 딱 선택해 주시면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는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라고 나와 있어요. 연락처 정보에서 주소를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주소를 어떻게 기재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자 주소가 두 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두 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영문으로 적을 거잖아요. 첫 줄이 40자 초과가 되면 두 번째 줄을 쓰시면 돼요. 이제부터 제가 주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소를 기재하려고 딱 봤더니 제가 어디까지 주소를 해야 되죠? 코리아 거의 끝까지 다 기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고요. 여기 이 사업자 주소란은 스트리트 주소예요. 즉 시가 나오기 무슨 시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무슨 구지역 구가 나올 때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넣었더니요. 주소 영역의 최대 길이 40자를 초과했습니다 라고 나왔죠. 이럴 경우에는 잘라서 아래로 내리거나 저는 이거는 일부러 넘어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0자 미만으로 줄였더니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9까지 기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어디에 사는가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에 사는지 아시니까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고양시라고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양시. 그랬더니 뭐라고 뜨느냐? 올바른 도시명을 영어로만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죠. 이게 왜 떴냐면 하이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이폰은 여기에서 인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이폰을 빼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폰을 뺄 때에 시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보통 시를 넣습니다만 안 넣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신다 그러면 그냥 서울, 수원이다, 수원시다 그러면 그냥 수원, 부천시다 그러면 그냥 부천 이렇게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시를 넣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번호는 기재를 해주시고 회사의 등록 주소가 위와 다릅니다. 이거는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자,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아까 우리가 대표님 거 적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화번호는요. 꼭 대표님 거 안 해도 돼요. 얘는 지금 회원 가입을 하고 계시는 분의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자, 왜? 이거는 코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전송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414011 이렇게 왔어요. 414011 기재했습니다. 그랬더니 버튼이 또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됐지요. 자, 다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가 또 예상이 되는 질문 하나에 미리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실 때 지금 시 부분을 할 때 하이폰 빼고 SI를 넣거나 안 넣거나 개인 자유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시에다가 시에 페이오니아 가입 시에 이 시 부분과 아마존에 가입 시의 시 부분이 같아야만 되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를 넣었으면 아마존에도 시를 넣고 여기서 시를 뺐으면 거기서도 시를 빼야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같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 같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 지금 우리가 주소를 기재하는 건 아마존에 공유가 되는 주소가 아니고요. 이거는 페이오니아 서버에만 남아있는 페이오니아에 등록하는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양시라고 했는데 아마존에 가입을 할 때는 고양이라고 했어. 어떡해요? 괜찮아요. 여기서 고양이라고 했는데 저기에서 아마존에서 가입할 때 고양시라고 해서 대표님 어떡해요? 괜찮아요. 달라도 괜찮아요. 그럼 뭐가 같아야 되느냐?
가입 시 기재하는 주소가 아니고요. 나중에 가입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발급받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발급받으실 때의 주소를 셀러님들이 직접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주소가 아마존에 가입되어 있는 그 주소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살짝 달라도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면이에요. 세 번째 화면에서는요. 계정 정보를 넣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죠. 비밀번호는 7자리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영문과 숫자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 질문에 대한 요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아우 좋아. 자, 맏형의 생일은 저는 일단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기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답변을 반드시 그 질문에 똑같은 걸로 해야 된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 페이오니아는 가입을 할 때 전체 총 가입을 하는 단계에서는요. 총 3개의 보안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회원 가입 단계에서 한 번을 묻고요. 나머지 2개의 보안 질문은 처음 이제 신청이 다 돼서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묻거든요. 그래서 총 3개인데 너무 그 계정마다 이게 묻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거의 그냥 보안 대답을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맏형의 생년월일 그냥 111111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그냥 임의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아이디에 아이디 유형이 주민등록증 돼 있죠? 이거 아니고요. 왜? 우리는 회사니까 회사 등록번호를 선택을 해주세요. 회사 등록번호 선택하시고 회사 사업자 등록증 번호 10자리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아래에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 문자 코드를 입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마지막 단계 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자, 왜 그런가 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 또는 회사 소유의 인출용 은행 계좌를 추가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내 한국의 은행 계좌를 추가하는 단계인데 여기가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개인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거 뭐지? 이건 또 뭐지? 아까도 선택했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법인회사입니다. 법인회사라고 하면 짤 없어. 뭐 선택해야 돼? 비즈니스 계정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내가 개인 회사예요. 개인 회사, 개인 사업자예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할 건 내가 여기에다가 등록하려고 하는 페이오니아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하는 통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페이오니아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내 한국 그 통장이 내 개인명이에요. 개인명일 거면 개인 계정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페이오니아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 통장이 개인 사업자명, 우리 개인 사업자들도 개인 사업자 통장이 있잖아요. 그걸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개인 사업자 통장은 회사명과 개인명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즈니스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순수하게 대표자 개인명, 개인 통장으로 되어 있는 걸 하실 거면 개인 계정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 사업자 통장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사업자 명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를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계정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법인회사도 당연히 비즈니스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 이름을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은행 이름은 영문으로 나옵니다. 각자 은행 기재해 주시면 돼요. 저는 국민은행이거든요. 그래서 KOK 국민은행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의 계좌 이름은 한글로 적으시는 거예요.
한글로 적으시는데 뭐라고 적느냐? 비즈니스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명과 개인 대표자명을 같이 적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펜글로벌 서주영 이렇게. 그러면 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면 이렇게 가로 넣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회사 주 띄고 펜글로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그냥 펜글로벌 서주영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글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영문도 바뀌어야죠. 원래 영문의 회사 이름은 앞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디폴트로 깔리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그 대표자의 명을 영문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대문자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펜글로벌 주영서 이렇게 됐죠. 한글 이름은 펜글로벌 서주영, 영문으로 적으실 땐 펜글로벌 영문 주영서. 그런 다음에 신분증 정보는 뭐가 되느냐?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약관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인 계정은 내가 순수하게 내 개인 대표자님의 명으로 할 거예요. 개인 계정은 어떻게 할 거냐? 개인 계정을 선택을 해볼게요. 개인 계정은 은행 이름은 똑같이 국민은행 이렇게 했고요. 계좌 이름을 뭘로 하느냐? 이거는 그냥 대표님의 명, 한글명 그냥 저 서주영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회사명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되고 계좌 이름은 영문으로 디폴트 깔려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두시고 그럼 여기서 신분증 정보는 뭘 할까요? 주민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991203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 역시 똑같이 기재해 주시고 통장 여러 거 기재하시고 약관 동의하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제출을 누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예전에 가입을 하면서 캡처를 떠났던 그 화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